친구들의 유쾌한 통일 밸런스. 밸런스. 그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다? 만들어진 걸로? 위조 신분증이요? 네. 아니요. 위조 신분증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되게 안전하고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정답. 중국이었으니까 중국 공안한테 중국인인 척했다. 약간 니하오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고 성조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건 좀. 그러면 그 혹시 그 의자 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숨는 영상 에이. 아니에요? 네. 오케이. 정답? 아픈 척을 했다. 연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오. 제가 그때 같이 오던 누나가 너무 급하니까 일단 앉으라 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너가 조금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좀 아픈 척을 해라 이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최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안이 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뭐 물어보는 건 질문인지도 몰랐는데 간 다음에 누나가 말하는데 질문을 몇 개 던졌는데 너네가 그래도 잘 넘어갔다 이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눈만 멀뚱멀뚱 쏘고 그냥 약간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1박 2일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밤 12시쯤에 이제 심양이라는 도시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무슨 어디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심양이라는 도시래요. 엄청 컸던 기억이 나고 건물들도 엄청 높아가지고 그때 16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높은 건물도 처음 보고 막 밤인데도 막 환하다고 하나? 약간 엄청 밝게 느끼는 걸 처음 느껴가지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총티 난다고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하고. 저 그 장면 신세계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두리번 안 걸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마음이 있잖아요. 궁금증에 되게 15살 그때 어린 나이에 되게 궁금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밤새 불이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숙소로 이동했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2층짜리 버스를 타고 한 2박 거기서 또 2박 3일 정도 완전 남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근데 처음에 또 그런 되게 전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중국에서 들어가 처음 가보고 이러니까 버스 다니는 것도 버스도 처음 타보고 특히나 2층 버스 타고 가는데 또 특히 이제 2박 3일 동안 가니까 브로커가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그때 100위안인가 정도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점에 들어가서 막 중국 음식 먹고 싶은 거 막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거 먹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중국에 있다가 이제 1월 거의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남쪽인가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여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겨울 옷을 사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30도 되는 그런 날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 브로커가 그냥 와가지고 빨리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돈을 붙이라고 해라. 옷을 사 입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급하게 처음으로 이제 엄마랑 연락을 했죠.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혹시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처음 엄마랑 연락했을 때? 그때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냥 하자마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가족들이랑 연락을 할 때 가족들은 막 긴장을 하고 막 잡히진 않을까 막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또 오는 사람들도 막 무섭고 긴장하고 이러고 있다가 거의 중국에서 마지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됐는지 마지막 날은 가족들이랑 전화할 때 다 저도 그랬고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이요. 혹시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한국에 연애를 두고 있나요? 가족들이? 네, 뭐 대부분 브로커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영고 가족 사촌이나 뭐 친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단체에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브로커비를 대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꼭 연고가 가족들이 없어도 네, 오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거기서 그냥 라오스로 넘어갔어요. 라오스에 도착을 했는데 라오스에서 이제 라오스도 이제 북한이랑 친한 뭐 공산주의다 보니까 거기서 잡히면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잠깐 그냥 강 하나 건너야 돼가지고 이제 라오스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태국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라오스 들러서 이제 라오스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이제 태국에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브로커들이 종이 A4 용지에 몇 가지 간단한 태국어를 써서 줬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폴리스를 찾아가래요. 근데 영어도 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몰랐었거든요. 근데 폴리스를 찾아가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를 딱 그냥 태국 그냥 그 강가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저기 불빛 따라 가래요. 멀리서 보이는 작은 불빛이었거든요. 그거 따라 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막하게 그냥 진짜 그냥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갔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큰 도시 같은 게 이제 집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이제 사람 거기 현지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냥 폴리스 이러고 그럴 분들도 있었고 이제 중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영어도 좀 하시는 분들이 되고 그러니까 폴리스 경찰서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경찰서로 도착했어요. 거기 경찰서에 도착을 해가지고 노스코리아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서 뭐 인적사항 적는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이나 나이를 쓰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중학교부터 이제 다시 공부하라 해야 되니까 나이를 좀 줄여라 이랬는데 2살 정도 줄였거든요. 제가 그때 16살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14살이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마침 저랑 같이 오던 애가 16살 딱 16살이었거든요. 근데 걔랑 나랑 사는데 걔랑 전혀 동갑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진짜 막 그냥 진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오케이 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놀라는 거예요.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맞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구치소 거기서 태국에서 구치소를 한 3번 정도 옮겨야 돼요. 이제 완전 계속 이렇게 절차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경찰서 갈 때마다 경관들이 이러고 우리 저의 인적사항 보면서 좀 이러고 약간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넘겼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교도소에 이제 갔어요. 거기가 이제 최종 방콕 난민 수용소 가기 전 단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사람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3개월 동안 2개월 정도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진짜 현지 거기 난민 범죄자들 아니구나 범법자들 분들이랑 같이 지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남자끼리 여자끼리 숙소가 이제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데서 사는데 저는 거기서 같이 온 형들이랑 어르신들이랑 지냈어요. 거기 그리고 태국 현지분들이랑 지냈는데 제가 거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저를 막 밥 시켰던 형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그분이랑 조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청년들의 유쾌한 통일 밸런스 balance.